우리 시부모님은 참 인고 부부셨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시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영 기운이 없으셔서 걱정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몸에 병이 오더라고요. 저는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님, 저희 집으로 가요. 제가 병원 모시고 다닐게요. 그런데 그때 약사인 동서가 헐레벌떡 시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형님, 제가 모셔요. 뭐? 제가 모신다고요. 제가 모셔요. 제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님께 영양제 가져다 드린 게 누구예요? 저잖아요. 제가 할게요. 동서, 약국일로 바쁘잖아. 나 요즘 일 쉬고 있으니까 내가 모시고 다니는 게 낫지 않아? 제가 정 필요하면 연락 드릴 테니까. 그럴 때는 형님이 병원 모시고 가시면 되죠.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럴 거면 굳이 동서 집에 모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하러 굳이 번거롭게. 동서는 일 때문에 시간 내기 어렵잖아. 그냥 내가 모시고 갈게. 내가 모시고 가서 병원도 같이 가고, 제가 모시고 있으면서 좋은 영양제도 챙겨드리고 그러려고요. 아니, 그거야말로 동서가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 아버님 식사도 잘 드셔야 할 텐데. 내가 챙기는 게. 형님, 제가 모시고 가요. 제가. 동서는 제 말을 아예 듣질 않더라고요. 막무가내로 아버님 짐까지 챙기더니 막무가내로 아버님을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동서를 붙들었어요. 동서, 왜 이렇게 급해? 형님은 왜 이러시는데요? 힘든 일을 왜 굳이 자초하세요? 그건 동서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왜 상의도 없이 이래? 그러지 말고 아버님 의사를 여쭤보고. 아니에요. 제가 딱 결심했어요.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형님은 그냥 편히 계세요. 뭐? 아니, 그럼 뭐 병원도 동서가 모시고 가겠다는 거야? 제가 다 할게요. 형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끝내 아버님을 일으켜 끌고 가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님이 기운 없이 동서팔에 이끌려 가시더라고요. 왜 저러지 정말? 덩그러니 시댁에 남겨져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 내가 지금 갈까? 안 와도 될 것 같아. 응? 아버지 짐 챙긴 거 아니야? 안 가시겠대? 하긴,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아버지, 엄마 계시던 집에서 안 나가려고 하실 거야. 당신 고생했어. 내가 가서 아버지 설득해 볼게. 그게 아니라 동서가 막무가내로 모시고 갔어. 뭐? 재수 씨가? 어, 내가 아버님께 우리 집으로 가자는 말을 꺼냈는데 동서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무조건 자기가 모시고 가겠다는 거야. 약국 일도 바쁜데 그냥 내가 모시고 가겠다 그러는데도 말을 안 들어. 저 아버님도 뭐 거의 끌고 갔어. 정말? 잠깐만. 내가 둘째한테 전화해 볼게. 음, 자기가 서방님한테 연락해봐. 난 일단 집으로 갈게. 집에서 봐. 그렇게 터덜터덜 시댁에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네 시아버지 좀 들여다 봐줘. 그럼요, 어머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제가 최대한 들여다 볼게요. 반찬도 해다 드리고요. 그러다 봐서 모시고 살게요. 됐어. 그럴 건 없어. 너희 시아버지 누구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해. 나니까 같이 살았지.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혼자 밥이라도 해먹게 가르칠 걸 그랬다 싶어서 내가 먼저 갈 줄 몰랐지.
그러니까 더 오래 사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기운이 없다. 그러더니 그 밤에 돌아가셨거든요.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마음이 더 무거웠던 것 같아요. 사실 동서의 첫인상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형님, 그거 아세요? 응? 아버님이요. 재산이 50억이나 있으시대요. 우리 아버님이? 나도 모르는 걸 동서가 어떻게 알았어? 우리 신랑이 아버님 세금 관리하잖아요. 시동생이 세무사였거든요. 아, 그래서 들었어? 네, 아버님 대단하세요. 사실 저 그 얘기 듣고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결심했잖아요. 우리 아버님 재산 때문에? 물론 우리 신랑도 다 좋았죠. 근데 아버님 재산 듣고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실한 아버지의 성실한 그 아들이겠구나 하고요. 물어보니까 아버님 집안이 부자 집안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유산으로 받으신 땅이 개발되면서 돈을 좀 버시긴 했을 거야. 어머, 형님도 그건 아시는구나. 맞아요. 그 돈으로 투자해서 50억으로 불리신 거래요. 진짜 대단하시지 않아요? 아, 저는 언제 그렇게 벌어봐요? 약국 잘 되지 않아? 아니,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봤자 아버님 재산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죠. 처음 인사 와서는 부엌에 따라 들어와 대뜸 그런 소리를 하는데 사람이 참 솔직하다 싶었어요. 약사 동서 덕분에 비타민이고 영양제고 원 없이 먹었죠. 때 되면 가족들 영양제를 다 챙겨주는데 특히 아버님께는 유난히 비싼 걸 사다 주고 그랬어요. 아버님, 이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아버님 연세 그렇게 좋대요. 아버님은 머리도 많이 쓰시니까 드시면 좋을 거예요. 내가 머리를 많이 쓴다고? 네? 아, 아버님이 투자도 잘하시고 하니까. 너 뭐 들은 거 있냐? 네? 아니요. 저 들은 거 없는데요? 둘째 너, 네 마누라한테 무슨 말 한 거 아니야? 아무리 아들이라도 고객 정보 유출하면 안 되는 거다. 아빠, 그게 뭐냐면 시동생이 당황해서 사실을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동서가 냅다 자기 남편의 입을 막더라고요. 아버님이 자산 관리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우리 남편이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머리를 잘 쓰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아버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요. 그러면 시아버지께서도 괜히 헛기침 한 번 하시고는 마셨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뭔가를 눈치채신 듯 보였죠. 동선애가 일이 있어서 먼저 집에 간 날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러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동서 말이야. 제가 혹시 네 시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뭐 아는 척 하든? 네? 아, 아는 눈치던데. 아, 그게 아무래도 서방님이 아버님 세금 관리를 하다 보니 우연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우연히는 무슨? 그래서 시아버지 영양제만 저렇게 많이 챙겨온 거야? 저거 다 먹다가 배 터져서 황천길 가겠다. 어머님도 참, 동서 딴에는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겠죠. 잘 보여봤자 어차피 반반일 텐데 헛고생하네. 아버님은 그냥 받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뭘. 혹시 어머니 영양제가 아버님 것보다 적어서 섭섭하세요? 섭섭하긴 무슨. 내심 섭섭하신 눈치길래 제가 뭐라도 좀 더 챙겨드릴까 싶더라고요. 어머님, 이번에 건강검진 하실 때 저도 같이 가요. 네가? 네.
제가 같이 갈 테니까 내시경도 같이 해요. 큰며느리가 쏠게요. 아유, 됐어. 너도 고될 텐데 뭐하러. 검진 받는 것도 무서운데 돈이라도 며느리가 내야죠. 동서가 아버님만 비싼 영양제 챙겨드려서 삐치셨으니까 제가 풀어드려야죠. 그날 아버님도 종치 모임이 있어서 지방 가셔야 한다면서요. 그렇긴 하지. 스침하게 말씀은 하셔도 내심 좋으신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 검진에서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악성으로 나오는 바람에 시어머니께서 참 고생하셨죠. 수술도 받고 추가 치료도 했는데 결국엔 오래 버티지 못하셨어요. 그때 시어머니 곁을 24시간 지킨 분은 시아버지셨습니다. 너희는 들어가라. 내가 있을 테니까. 아버님, 힘들지 않으세요? 체력적으로요. 힘든 게 문제냐? 내 마누라가 아픈데. 길게 보셔야죠. 그러시지 말고 집에 가서 좀 쉬다 오세요. 너희들 다 일하고 왔잖아. 나는 돼서 일도 안 하는데 내가 해야지. 그리고 내 마누라야. 내가 하는 게 맞지. 결국 동선의 부부도 돌아가고 우리 부부도 떨어지지 않는 발을 겨우 떼서 가려는데 시아버지께서 불쑥 저한테 그러셨어요. 고맙다. 네? 네 시어머니가 네가 건강검진 시켜줬다고 나한테 얼마나 자랑을 했나 몰라. 둘째 며느리는 당신 영양제만 더 비싼 걸로 챙기는데 첫째 며느리는 자기 편이라고. 자기 더 생각한다고. 아버님, 그게 어머님을 더 생각한다기보다요. 알아. 네 시어머니가 괜히 하는 소리지. 나한테 장난치는 거야. 그런데도 나는 참 너한테 고맙더라고. 네 시어머니가 병상에서도 그 소리 하면서 배시시 웃는데 큰 며느리 참 잘 들였다 싶어서. 부담 가지라고 하는 소리 아니다. 내 마누라 웃게 해줘서 고맙다는 소리지. 네 아버님, 치료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 명줄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 마음의 준비 하라더라. 정말요? 의사가 그랬어요? 낮에. 근데 왜 동선에 있을 때 말씀 안 하셨어요? 나도 안 믿겠어. 근데 너희들만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털어놓게 되네. 아버지, 정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있을래요. 여보, 당신은 가서 쉬어. 그럼 내가 집에 가서 당신 갈아입을 거 챙겨서 다시 올게.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남편을 혼내셨어요. 임마, 네가 그러면 네 마누라가 어떻게 쉬냐? 네 엄마 당장 안 가. 내가 알아. 저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어. 그러면서 저한테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가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가. 너희들이 기운 내야 엄마가 더 버틴다. 나는 네 시어머니가 일본인데 네 시어머니는 자식들이 일본이야. 가서 내 자식 맛있는 것 좀 사 먹여. 해서 먹이라고는 안 하세요? 너도 힘든데 뭘 해서 먹여? 사 먹는 게 더 맛있어. 나도 네 어머니 간다고 해도 사 먹을 거니까. 너희들 뭐 해다 바칠 생각 같은 거 하지도 마. 사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도 집밥이 맛있죠. 글쎄, 응? 너희들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너희들 짐 데리고 사는 거 아니야? 그때까지만 해도 시아버지께서는 참 씩씩하셨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몰라보게 기력을 잃으셨죠. 아버님, 저 왔어요. 저는 매일같이 시댁에 드나들었어요. 처음에는 대답이라도 하셨는데 나중에는 안방에 누워서 그저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식사 하나도 안 하셨어요? 반찬이 다 그대로네요. 먹었어. 나가서 먹었어.
나가서 누구랑 드셨는데요? 먹었어. 계속 먹었다고만 하시고 식사를 차려드려도 드시는 둥 마시는 둥 하더라고요. 배불러. 아까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나 보다. 그럴 때는 시어머니와의 일화를 들려드리는 게 직방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어머님이랑 찜질방에 간 적이 있거든요. 어머님이라는 단어에 아버님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찜질방? 맞아. 그 사람이 뜨거운 거 좋아해. 사실 저는 뜨거운 거 안 좋아해서 진짜 힘들었는데 어머니는 글쎄 그 뜨거운 데서 50분을 계시는 거예요. 어이구, 저 말도 마라. 나도 같이 갔다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다. 그때 그냥 내가 먼저 갔어야 이 고통을 안 느꼈으려나. 우리 할망구는 잘 있겠지? 잘 계실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편안하게 계실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실 것 같아요. 뭐가? 아버님이요. 그러니까 얼른 식사하세요. 그러고 나서야 몇 술 더 뜨시는 정도였어요. 결국 시아버지까지 병에 걸리셨고 이러다가는 줄초상 나겠다 싶어 시아버지를 설득하러 간 거였어요. 우리 집으로 가자고요. 그러나 눈앞에서 동서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바람에 조금은 걱정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서가 일하면서 잘 모시고 있을 수 있을까? 둘째하고 전화해봤는데 자기는 처음 듣는 얘기래. 집에 가서 재수씨랑 얘기해본대. 그럼 서방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달려온 거야? 그랬나 봐. 그러면 내가 아버님 모시러 간다는 소리에 달려왔다는 거네. 어쨌든 당신도 요즘 피곤한데 당분간이라도 재수씨한테 맡겨봐. 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내 당신이 아버지까지 챙기느라 고생 많았잖아. 그래서 그런가? 괜히 더 불안하네. 잘 드셔야 하는데. 가뜩이나 어머니 돌아가시고 식욕도 잃으셔서. 그렇게 걱정하며 잠이 든 탓일까요? 그날부터 밤마다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첫째야, 첫째야, 네가 나서야 한다. 그러시면서 시어머니께서 밤마다 꿈에 나타나 우시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기에 동서에겐 미안했지만 그냥 불시에 동선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아버님, 저 왔어요. 동서, 문 좀 열어줘.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인기척이 없어서 소리쳤는데 동서가 놀란 얼굴로 뛰어나오더라고요. 형님, 이 시간에 저희 집은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반찬 좀 만들어서 왔어. 아무래도 걱정돼서 말이야. 아버님은 식사 잘하셔? 형님들 참. 그러지 말고 반찬만 주고 가세요. 왜? 난처해 하는 동서를 보며 의아하던 그때였어요. 글쎄 난 싫다고. 절대 안 준다고. 시아버지께서 소리치시는데 처음 듣는 말투라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버님, 왜 저러셔? 그게요. 이래서 제가 모신다고 한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께 무슨 일이 또 있어? 그게 아니라 아버님이 수술 안 받으시겠다고 하세요. 뭐? 근데 그게 동서가 모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처음 봤을 때 시아버지의 재산을 운운하면서 그 성실함이 좋았다고 둘러대던 동서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시아버지께 직행했어요. 저 아버님, 왜 그러세요? 네? 그리고 아버님을 본 순간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깔끔하시던 시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카락이 잔뜩 헝클어진 모습이었어요. 거기다 러닝 셔츠 하나 입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깡마르셨던지 당황스럽더라고요. 난 안 준다.
내 주민등록증 안 줘? 동서가 주민등록증을 달래요? 그래, 난 절대 안 줄 거야. 저는 뒤따라온 동서에게 물었어요. 동서, 아버님 주민등록증은 왜? 형님, 그게요. 동서, 사실대로 말해. 왜 아버님 모시고 가겠다고 한 거야? 동서가 모셔가겠다고 무작정 끌고 와놓고. 이게 뭐야? 아버님 꼴 좀 봐. 식사 제대로 드린 거 맞아? 드렸어요. 진짜예요. 그러면 왜 이러셔? 평소에 이런 분이 아니시니까 묻는 거야. 아, 왜 옷도 제대로 안 입으시고? 싫으시대요. 아, 뭐가? 동서가 주민등록증 달라고 하는 거? 아, 그건 나라도 싫지. 그러면 어떡해요? 어떻게든 병원 진료를 잡아야 하는데 다 싫다고만 하시는 걸. 뭐? 그때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며 애걸복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절제야, 나 수술 안 받는다. 나 네 어머니 따라갈 거야. 네 어머니 보고 싶어. 이건 신이 주신 기회야. 내가 네 어머니 따라 바로 갈 수 있는 기회. 아버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초에 둘째한테는 말했다. 난 수술 안 받는다고. 치료 절대 안 받는다고. 그러니 네가 네 형님 설득하라고 했어. 네 형님은 분명 치료받으라고 할 테니까 네가 내 뜻 전하라고. 아버님이 동서한테 그러셨다고요? 그래. 그래서 네가 나 데리고 간다고 한 날 애가 헐레벌떡 달려왔더라. 동서, 정말이야? 그제야 동서의 몰골이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동서도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초췌해서는 진이 다 빠진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동서랑 거실로 갔어요. 아, 왜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아, 왜 말 못해? 나한테 같이 설득하자고 했어야지. 동서 혼자 설득하고 있었던 거야? 네, 일단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아버님 댁에 계시면 형님이 계속 찾아오실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자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다음날 바로 형님이 아버님 모시고 간다고 연락을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급히 간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비밀로 하냐고. 형님 시험관 시술하느라 힘드시잖아요. 뭐? 그게 엄청 아픈 거라면서요. 우리 언니도 그거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가뜩이나 힘드신데 아버님이 저렇게 고집 부리는 것까지 어떻게 감당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동서가 모시고 간 거야? 네, 어찌나 똥꼬집이시던지. 형님이 알면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시험관 시술도 잘 안 될까 봐 모시고 왔어요. 아, 내가 못 살아. 그래서 이렇게 혼자 고생하고 있었던 거야? 약국은? 다른 약사들한테 부탁 좀 했어요. 오늘은 어떻게든 병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저렇게 옷도 안 입으시고 주민등록증도 숨겨놓으시고. 숨겨놓으셨어? 네. 제가 그냥 병원 한 번만 가보자고 설득했더니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본가 있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 같다고 해서 본가도 싹 다 뒤졌는데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어디 있겠어요? 아버님 몸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아버님이 입고 있으신 바지 주머니를 제 멋대로 뒤질 수도 없고. 그래서 씨름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두 사람 다 몰골이 이런 거고? 네. 고집이 보통이 아니세요. 저런 분이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따라가시겠다고 본인은 이승에 미련이 없으시대요.
그냥 수술 안 받고 어머님 따라갈 테니까 차라리 양로원에 보내달래요. 하여튼, 아버님도 참. 근데 형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제가 잘 못 모실까봐 걱정되셨어요? 이제 겨우 며칠 안 지났는데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이번 주 안에 설득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게 됐겠어? 사람이 아주 다 시들어가네. 그래도 형님께는 짐 안 지워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셨어. 네? 며칠째 나타나서 우시더라고. 그래서 이상해서 와본 거야. 어머님도 아버님이 고집 피우시는 거 아시고 우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난 아버님이 치료 안 받겠다고 고집 피우시는 줄도 모르고 어머님이 왜 우시나 했지. 어머님도 속상하시겠죠. 본인 따라오겠다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시니. 그러게.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님께서 나한테 나서라고 하시더라고. 어머님도 참 형님 시험관 시술하느라 힘든 걸 모르시나? 내가 아버님 설득할게. 동서, 시댁까지 갔다 왔으면 밥도 못 먹었겠네. 뭐라도 좀 먹어. 어떻게 그래요? 아버님도 안 드시는데. 이러다 두 사람 다 잡겠어. 형님 말씀이라고 들으실까요? 어머님이 내 꿈에 나타나신 이유가 있는 거지? 네? 저는 다시 아버님이 계신 방으로 갔어요. 아버님, 조제야, 나 진심이야. 나 진짜 병원 안 가. 그냥 네 시어머니 따라가고 싶어. 내 소원은 그거 하나야. 네 시어머니 따라서 가는 거. 나 아파서 골골대는 거 보기 힘들면 내가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마. 나 돈이 있어. 내가 들어가면 돼. 그 돈으로 치료하셔야죠. 어머님은 그걸 바라실걸요? 네 어머니도 심심할 거야. 내가 가서 같이 있어줘야지. 어머님이 제 꿈에 나타나서 막 우세요. 그것 봐. 네 어머니 외로워서 그런다니까. 아니요. 저한테 아버님 좀 설득해달래요. 수술 받으시라고. 솔직히 아버님은 수술 받고 치료만 잘 받으셔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치료를 포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가, 내가 이대로 살아봤자 너희한테 짐밖에 더 되겠니? 너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재산도 좀 있어. 나 가고 나면 다 너희들 거야. 그거 가지고 너희들 편하게 살아. 그러면 되잖아. 그래서 주민등록증은 어디에 두셨는데요? 몰라. 절대 몰라. 그 바지 주머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양쪽 주머니 속을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없어. 맞지? 뒷주머니는요? 어? 뒷주머니요. 거기도 보여주시던가요? 아니지, 거기는 없어. 없다니까. 그러면 분실 신고할 테니까 다시 만들어요. 예. 넌 내 의견은 아주 무시하는 거냐? 나도 결정할 권리가 있잖아. 자식된 도리로 그 결정은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버님 아들도 불러야겠네요. 둘째도 나 못 이겼다. 나도 이번만큼은 자식한테 안 진다. 진짜 안 지실 거예요? 그래. 알겠으니까 일단 식사는 하세요. 그리고 옷도 좀 입으시고요. 며느리들 보기 민망하지도 않으세요? 옷 입으면 병원 데리고 가려고. 밥 먹고 기운 내면 병원 끌고 가려고 하지. 주민등록증도 없다면서요. 건강보험증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 당장 병원은 못 가겠네. 얼른 옷부터 입으시고 식사부터 하세요. 정말? 그 뒷주머니에도 진짜 없다는 거죠?
없다니까? 알겠어요. 저 나가서 식사 준비할 테니까 옷 입고 있으세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으시고. 모른 척 방문을 닫고 나왔는데 바로 안에서 부스럭부스럭 뭘 감추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동서가 소곤거리며 물었어요. 저렇게 둬도 될까요? 지금 땅 열고 주민등록증부터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서, 나한테 다 수가 있으니까 밥부터 먹자. 정말요? 동서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우리는 일단 시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마쳤어요. 그런 뒤 아버님께 거실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죠. 아버님, 진짜 살 이유가 없으세요? 없지. 너희는 다 결혼했지. 나는 네 시어머니도 없지. 내가 무슨 낙으로 사니? 그러자 동서가 울적한 얼굴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희 부부가 딩크족이라 손주도 안 낳아드리고. 그래서 더 낙이 없으신 거죠? 너희들은 너희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사는 게 맞지. 요즘은 자식 없이 부부끼리 재밌게들 산다더라. 그러니 내가 더 낙이 없지. 나는 내 마누라가 없잖아. 둘째 너도 생각해봐라. 네 옆에 네 남편이 없으면 살만 나겠어? 아버님, 그렇다고 해도 저는 남편 따라서 갈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너는 젊잖아. 나는 이만큼 늙었고. 동서의 말에는 전혀 설득이 안 되기에 제가 비장의 무기를 꺼냈어요. 그럼 손주가 있으면요? 뭐? 아버님, 저 아이 갖고 싶은데 도저히 안 생겨서 결국 직장까지 쉬고 시험관 시술하는 거 아시죠? 알지. 알다마다. 좀 마음 편하게 먹어. 안 생기면 너희들이 재밌게 살면 돼. 너희도 사이 좋잖아. 그래서 나는 걱정이 없는 거야. 내가 가도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의지하면서 재밌게 살 테니까. 저희 둘이 안 살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 싸웠어? 둘이 안 산다고요. 왜? 나 때문에? 내가 속썩여서? 저희는 애들 낳고 복작복작 살려고요. 그러니 둘이 사는 건 아니죠. 아유, 깜짝이야. 10년 감수했네. 난 또 너희들이 헤어진다는 줄 알았잖아. 나도 너희들이 얼른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지. 그렇게들 원하는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네 어머니가 가서 도와주고 있을 거다. 나도 따라가서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순간 아버님도 동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동서, 나 임신했다니까? 동서가 잽싸게 오더니 귀에 대고 묻더라고요. 형님, 이거 작전이에요? 아버님 설득하려고? 아니야, 진짜야. 네? 정말로 임신하셨다고요? 응? 임신 성공. 어머, 아버님, 형님 진짠가 봐요. 정말이야? 정말로? 저도 아버님 설득하려고 괜히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표정이 진짜잖아요. 가방에서 아기 초음파 사진도 꺼내서 보여드렸더니 시아버지께서 그제야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지시더라고요. 정말이구나. 정말이야. 네, 저 임신했어요. 진짜 어머님이 가서 도와주셨나 봐요. 처음에는 저랑 남편도 안 믿겨서. 근데 왜 말 안 했어? 그러니까요. 형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완전기 지나고 말하려고 했지. 근데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 나더러 나서시라고 하는 거 보니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려나 보다 싶어서. 그러셨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나 동서한테 감동했잖아. 제가 뭘 했다고요? 나 시험관 시술 힘들까봐 혼자 아버님 설득하려고 한 거라며. 우리 언니가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결국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렇게 아등바등 고생만 하고 결국 못 낳을 거면 그냥 나는 애초에 바라지 말고 살아야겠다 결정한 건데 형님이 임신했다는 소식 들으니까 제가 더 기뻐요. 우리 언니도 임신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기도 하고요. 그러게. 나도 임신 성공하니까 어찌나 행복하던지. 우리 신랑이랑 부둥켜 안고 울었잖아. 동서가 그래서 딩크족을 택한 줄은 처음 알았네. 엄마도 어렵게 임신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집은 다 그런가 보다 싶어서요. 나는 임신에 목매면서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형님 보니까 반성도 살짝 되네요. 왜? 지레 겁먹고 너무 포기했나 싶어서요. 결국 형님 해내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묘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도 거두셨어요. 둘째야, 너 하나도 안 늦었어. 너도 이제부터 천천히 하면 돼. 그러면요? 아버님은 수술 받으실 거예요? 받아야지. 그런데 순간 돌아온 시아버지의 대답에 동서도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지금 수술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냥 던져본 말이었는데? 받아야지. 우리 첫째가 손주를 가졌다는데 나도 힘을 내야지. 그래서 네 시어머니가 첫째 꿈에 나타났나 보다.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힘낼 거 알고. 저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확신을 가지고 드린 말씀은 아니었는데. 정말이세요? 정말 치료 받으실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뒷주머니에서 슬금슬금 주민등록증을 꺼내시더라고요. 사실 있었어. 너는 알고 있었지? 눈치는 채고 있었죠. 건강보험증도 다 있어. 있으시겠죠.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버님은 생전 주민등록증 한번 잃어버리신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나이 드시고 겨우 설득해서 주민등록증 사진 바꾸셨다고요. 그랬지. 바꾼 지 10년 됐나 그래. 그러니 잃어버리실 리가요. 근데 아버님, 정말 어머님 따라가고 싶으셨어요? 너희들 편하게 살라고. 내 병습을 하느라 고생하지 말고 너희들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서 그랬지. 큰애도 아이 원한다지만 영 소식이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너희 부부끼리만 생각하면 애 갖겠다고 무리할 필요도 없잖니. 혹여나 시부모 눈치 보여서 애를 더 가지려고 하나 싶기도 하고. 아버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부부 진짜 아이 원했어요. 어머님 살아계실 때 보여드렸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이미 좋아하고 있어. 저기서 아주 좋아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자꾸 자기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울었나 봐. 내가 죄인이지 뭐. 아우, 아니에요, 아버님.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겠어요. 두 분이 오죽 인고 부부셨어요? 저 시집 오고 두 분 보면서 남편한테 자주 그랬어요. 우리도 두 분처럼 살자고요. 우리가 뭘. 얼마나 사이가 좋으셨는데요. 밖에서도 늘 손잡고 다니셨잖아요. 아이고 참 부끄럽게. 그걸 다 보고 있었어? 그게 왜 부끄러워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부부였는데. 너희 부부도 잘만 잡고 다니더라. 다 어머님, 아버님 보고 배운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님은 더 계시면서 손질 보고 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손주들? 더 낳을 생각도 있는 거야? 일단 이 아이부터 건강하게 낳는 게 목표지만
이번에 잘 나으면 둘은 낳고 싶어요. 그럼 하나보다는 둘이 좋지. 우리 아들들 어릴 때는 치고받고 어지간히들 싸웠는데 지금은 서로 의지하고 살잖아. 제 소원은 그런데 어머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럴 거야. 네 어머니가 삼신할매를 찾아서라도 점주해 달라고 할 거다. 아유, 아버님도 치료받으시겠다고 해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아이고 참, 받겠다니까. 아까 받겠다고 했잖아. 저도 어떻게든 건강하게 임신 잘 유지해 볼게요. 나 때문에 안정기도 아닌데 말해버려서 부담스럽냐? 조금은요. 근데 이렇게 다 말하고 나니까 속은 후련해요. 형님, 아버님 병원은 제가 갈게요. 형님은 무조건 안정 취하세요. 그래. 나 둘째랑 갈게. 너는 집에서 무조건 쉬어. 저 애 갖고 병원 들락날락해서 좋을 거 없어? 저 진료받으러도 가는데요. 그거랑 나는 다르지.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랑 산부인과랑 같아? 아우, 저 괜찮아요. 저도 같이 갈게요. 동서랑 같이 가면 되잖아. 안 돼요. 형님은 무조건 안정. 저도 조카 보고 싶단 말이에요. 동서랑 시아버지는 정말 저만 쏙 빼놓고 병원에 갔다 오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일찍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벌써 병원이라지 뭐예요? 형님, 벌써 접수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형님 오셔봤자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아우 참, 나도 좀 데리고 가라니까. 아버님이 결사반대하셔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오늘 수술 날짜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본가로 가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 네, 수술 받으시고도 한동안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은데. 괜찮지 뭐. 본가에 계시면 나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남편도 왔다 갔다 하기 더 편하니까. 그래서요. 저는 그래서 반대해요. 형님이 또 무리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저희 집에 계시게 할까 봐요. 나 진짜 괜찮아. 아버님이 손 많이 가는 애들도 아니고 식사 좀 챙겨드리고 하는 게 다야. 그러면서 나도 같이 밥 먹는 거고. 제가 할게요. 형님 안정기까지는 뭐든 제가 다 해요. 아우, 알았어. 알았으니까. 본가가 더 편하다고 하시면 본가로 모셔. 나 무리 안 할게. 약속해. 그렇게 말해놓고도 막상 본가로 돌아오실 걸 생각하니 좀 치워놔야 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본가를 치우고 있는데 아버님이랑 동서가 들어오지 뭐예요? 내가 못 살아. 아버님, 형님 좀 보세요. 아이고, 둘째가 너한테 본가 얘기 괜히 했다고 네가 와서 치울까봐 걱정된다고 해서 왔는데 벌써 치웠어? 아유, 그게 아버님이 와서 치우시긴 힘들잖아요. 몸도 불편하시고. 네 몸이 더 불편하지. 뱃속에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데 너 자꾸 이러면 나 비밀번호 바꾼다.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안 되겠다. 너희들 앞으로는 나한테 연락하고 허락받고 와. 네? 그럼 아버님 병간호는 어떻게 해요? 나 간병 있을 거야. 첫째 너도 몸 조심해야 하고 둘째 너도 이제 약국 봐야지. 그래도 사장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같아? 아버님, 그래도 저는 시간이 좀 자유로워요. 간병인 안 쓰셔도 돼요. 나 돈이 있다니까 간병 있을 거야. 너희는 그냥 한 번씩 와서 보는 정도만 해. 와서 수 받을 거 하나 없어. 아버님, 우리 남편이 휴가 쓴대요. 아버님 돌본다고요. 우리 장남이? 네, 저도 무리하면 안 되고 그동안 동서도 고생 많이 했다고 자기가 한대요. 그럼 우리 남편도 하라고 해야겠어요. 아주버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이라도. 뭐? 아들들이 하는 건 괜찮지.
아버님, 혹시 며느리들이 불편하신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니라 어렵지. 귀한 며느리들 병간호시키는 게 마음 편할 시아버지가 어딨어. 내 아들 놈들이 하라고 해. 이제 그건 괜찮아. 결국 아들들이 시아버지 간병을 맡게 됐어요. 시아버지 수술 후 일주일은 남편이, 그 다음 일주일은 시동생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수술을 잘 받으셨고, 다행히 전이가 없어서 추가적인 항암 치료는 받지 않게 됐어요. 수술하고 사흘 만에 집에 돌아오셨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안색이 꽤 좋아지셨어요. 아버님, 오늘은 조금 걸어보셨어요? 나 맨날 걸어. 정말요? 그럼 의사가 그랬잖아. 하늘이 도왔다고. 자기는 전이가 좀 됐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여러분이 깨끗하다잖아. 에다 뭐겠니? 하늘에서 우리 마누라가 명령한 거지. 너희 곁에 더 있다가 오라고. 자기가 못해준 거 다 해주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너 배가 살짝 나온 것 같구나. 네, 이제 안정기잖아요. 잘했다. 장하다 장해. 그렇다고 너무 안심하지는 말고 끝까지 조심해. 나한테는 신경 쓸 거 없어. 봐라, 나 아주 괜찮아 보이지? 네, 아주 좋아 보이세요. 그래도 회복하려면 시간 좀 걸려요. 가정부 쓸 거야. 네? 아니, 왜요? 제가 반찬해서 오면 되고, 동서도, 너희들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니? 전에 네 시어머니 아플 때 와서 일해주던 아주머니가 하던데 관뒀다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오전에 몇 시간 와서 집 청소하고 반찬 만들어 놓고 가기로 했어. 그래도 저희가 있는데요. 너희들이 내 아들 마누라지? 내 마누라냐? 언제까지 신경 써? 나 오래 살 거야. 아버님, 정말이세요? 당연하지. 우리 손주 커서 대학 가는 것까지는 봐야지. 나는 말이다. 어디까지나 너희 시어머니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야. 네 시어머니가 내가 손주 대학 가는 것까지는 뒷바라지하고 가야 받아주지 않겠어? 어머, 그럼 아버님, 행여나 예정보다 일찍 가시면 어머니께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동도 하려고. 요 앞에 헬스장이 생겼다는데 거기 전화해 봤더니 회복하고 오면 내 몸에 맞춰서 지도해 주겠다고 하더라. 그간 불린 돈 썩혀서 뭐하냐? 나도 좀 쓰다 가야지. 많이 쓰세요. 아버님이 읽으신 건데 아버님이 쓰시는 게 맞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신용카드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저 아가, 이거 출산에 필요한 것도 사고 너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어. 내가 어쨌든 수술 받고 몸이 정상은 아니잖아. 일일이 사주기는 어려우니까 이걸로 다 해. 아버님 아니에요. 저희 돈 있어요. 너 직장도 쉬는데 마음껏 쓰지는 못할 거 아니야. 이걸로 조리원도 결제하고 다 해. 아버님, 그래도 이건 나 돈 많아. 내 손주 낳아주겠다는 널 위해서 안 쓰면 언제 쓰겠니? 나 가고 나서 받는 건 그때 가서 받는 거고. 아무래도 나 좀 오래 살다 갈 것 같으니까 미리도 받아. 근데 아버님, 이거 한도가 얼만데요? 그러나 제가 한도를 묻자 인심 좋게 구시던 아버님도 살짝 당황하시더라고요. 너? 뭐 얼마나 쓸 건데? 아니 뭐 그래도 한도는 알아야 긁죠. 웬만한 건 다 되지. 내 자산이 꽤 있잖아. 아버님, 농담이에요. 저 진짜 못 쓰겠어요. 왜 못 써? 돈도 잘 써버릇해야 하는 거야. 내가 임신한 며느리 위해 돈 쓰는 거야말로 진짜 잘 쓰는 거 아니겠어? 그래도 어떻게 제가? 네 남편한테 줄까? 아니요, 그건 안 되죠.
남편은 아버님 카드라고 막 긁을 수도 있으니까. 마침 화장실에 갔다 나온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다가오더라고요. 뭐야, 이거 아버지 카드잖아? 근데 자기 왜 그렇게 놀라? 야, 그거 한도 없는 카드야. 정말? 어, 그거 어머니한테 주셨던 거잖아요. 너 기억력이 좋다? 아, 어떻게 몰라요. 엄마가 늘 들고 다니시던 카드가 그거였는데. 그래, 맞아. 그 카드 내 첫째 며느리 주려고. 아예 주신다고요? 아, 그럼 주지. 째째하게 한 번 쓰라고 하고 돌려달랄까봐? 여보, 우리 대박 난 것 같은데? 아휴, 당신 눈 튀어나오겠다. 아버님이 나 출산할 때 쓰라고 주신 거야. 출산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먹을 것도 사 먹고 너 갖고 싶은 것도 다 가져. 아버님, 그러다가 제가 진짜 엄청나게 쓰면 어떡하시려고요? 아이 가졌을 때 뭐 못 먹고 하면 한이 된다잖아. 뭐든 다 사 먹어. 그리고 아이 낳고도 일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그 카드로 생활비도 쓰고 그래. 아버님, 너무 큰 걸 주셔서 받기도 어려워요. 아, 여보 왜? 아, 무조건 받아야지. 당신도 참, 차라리 아버님이 한 달에 얼마라고 한도를 정해서 주시면 안 돼요? 너도 참. 로또 당첨됐다 생각하고 쓰면 되는데 뭘 그렇게 절절매? 저기 하늘에서 어머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제가 어떻게 무턱대고 카드를 긁어요? 너 벌어 쓰던 만큼은 충분히 써도 되고 넘어도 되고. 내가 뭔 이 씀씀이를 몰라서? 네가 너무 쓴다 싶으면 내가 못 쓰게 하면 그만이잖아. 네, 그럼 그 정도로 생각하고 쓸게요. 근데 그만큼도 쓰기 어려울 거예요. 됐어. 내가 뭐가 아깝겠니? 이제 그 카드 쓰는 네 시어머니도 없고 나 심심해. 카드 긁으면 가는 문자도 네 번호로 해줄 테니까 그냥 써. 난 한 달에 한 번 카드값 나갈 때나 얼마 썼나 알게 될 거니까. 와, 당신 진짜 복 터졌다. 우리 아버지 진짜 통 크셔. 엄마한테도 카드 주시고 한 번도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신 적도 없대. 엄마도 엄마 번호로 문자 가게 해두셨었죠? 그래지. 줄 거면 제대로 줘야지. 나한테 알림 오게 해놓으면 쓰는 사람이 신경 쓰여서 쓰겠어? 와, 저 어머님 카드를 물려받은 거네요? 그러면 언제까지 써요? 나 갈 때까지. 네? 나 갈 때까지 써. 그 다음에는 내 유산들 나눠 가지면 되잖아. 아버님의 말씀은 정말이었어요. 그날부터 조금씩 카드를 쓰기 시작했는데 조리원 비용 낼 때는 처음으로 목돈을 썼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말씀도 없으시고 점점 그 카드가 그냥 제 카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이 낳고 조리원에 있을 때도 시아버지께서 온갖 선물을 다 해주셨어요. 이건 너한테 필요한 거라고 하더라. 애 거는 집에 갖다 놨어. 아버님, 카드도 주셨으면서 뭐하러 이렇게 비싼 선물을 사셨어요? 카드 뭐 얼마 쓰지도 않더구먼. 더 편하겠어. 그래도 된다니까. 이제 아기 키우면서는 더 쓰게 될지도 몰라요. 써도 돼. 써. 네 남편이 버는 건 적금도 좀 붓고 해야지. 아버님, 정말로 진심이시네요? 제가 벌던 월급만큼은 쓰라고 하신 거요. 아니 그럼 내 진심도 아닌데 뭐하러 카드를 주겠니? 그냥 생색 한 번 낼 거면 현금이 낫지. 그건 한 번 주고 말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써. 돈 많은 시아버지 두고 뭐 할 거야? 이럴 때 써먹는 거지. 이제야 시아버지 노릇 좀 하겠다는데 좀 하게 해줘. 항상 잘해주셨잖아요. 원래는 1번이 네 시어머니였잖아.
그러면 이제 1번이 손주예요? 내 자식들이지. 네? 내 자식들. 네 시어머니가 그랬듯이 이제는 내 자식들이 1순위인 거지. 어렵게 아이 가진 네가 돈 걱정 없이 아이 키우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고, 또 둘째도 갖고 싶다며. 첫째 준비하면서 일 쉰 데는 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요. 그게 임신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쉬었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둘째도 갖고 애 키우다가 다시 일하고 싶으면 하더라도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네 몸 추스르고 애 잘 키우면서 살았으면 해. 아버님, 이거 은근한 둘째 압박 맞죠? 나는 뭐 네가 낳겠다고 하니까 네 계획을 도와주는 거다. 얼른 준비해야겠네요. 지금은 몸부터 잘 추슬러야지. 애 낳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근데요, 아버님, 애 낳을 때는 2번 다시는 못 낳겠다. 둘째는 없다 그랬는데? 우리 애 꼬물거리는 거 보니까 둘째도 낳고 싶다는 마음이 그냥 들어요. 네 시어머니도 그러더라고. 첫째 낳았을 때는 야 2번 다시 애를 낳나 봐라. 이놈의 남편을 가만 안 두겠다. 그랬다는데 애를 품에 안자마자 마음이 사르르 녹더래. 사실 네 시어머니는 딸 원했었어. 하나는 꼭 딸 낳고 싶다고 했는데 아들만 둘 낳았지. 그래도 착한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좋았지. 네 시어머니가 너희들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니? 정말요? 그럼 딸내미들 목소리가 제잘제잘 들리니까 이제야 자기가 원하던 집 같다고. 너희들 돌아가고 나면 얼마나 적적해 했는지 몰라. 그러셨구나. 말씀을 하시지. 저는 2분이 저랑 동서 때문에 귀 따가우실까봐 서둘러 갔었거든요. 니들이 네 시어머니한테 기쁨을 줬어. 그러니 내가 너한테 뭘 준다 한들 아깝겠니? 그런데요, 아버님. 사실 동서한테는 말 못했어요. 섭섭할까봐? 걔 다 알아? 네? 정말요? 응. 나 수술하고 한 번씩 올 때 내가 걔한테 물어봤어. 내가 시어머니 쓰던 카드를 네 형님한테 주고 싶은데 괜찮겠냐? 그러니까 예 아버님 정말 좋죠. 그러더라고. 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좋으냐 그러니까 형님이 말은 안 해도 일 쉬면서 내신 걱정이 많았을 거라고. 돈 많은 아버님이 카드 주시면 마음이 더 편해질 거라고. 그래서 아이도 안정적으로 낳으면 좋지 않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는 약사라 돈도 잘 벌고 나중에 다 받을 거니까 섭섭해하지 말고 형님한테 한 번씩 맛있는 거 얻어먹고 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사달라고 하라고 했지. 너는 내 카드라 뭐 사주는 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서. 진짜요? 근데 동서 한 번도 저한테 뭐 얻어먹은 적 없는데. 늘 본인이 사다 줬죠. 걔도 알겠지. 네가 뭐 내 카드라고 얼마나 쓰겠어. 다 아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저는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어요. 조리원에서 일주일쯤 있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또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고맙다. 참 고마워. 제 손을 잡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낳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님 살려주셔서도 감사하다고요. 그랬는데도 계속 고맙다고만 하시더라고요. 힘든 일도 기쁜 일도 함께 겪다 보니 더 끈끈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제가 키우는 건지 시아버지랑 동서가 키우는 건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다 키워주세요. 그 덕분에 둘째도 빨리 생긴 것 같아요. 덕분에 시아버지도 하루가 다르게 더 건강해지시니 이거야말로 진짜 경사가 아닌가 싶네요.